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저희 글로벌랩이 선정한 라이징 스타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연구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항시 대기하면서 항상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인터넷에서 또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도 글로벌랩을 검색을 또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거기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먼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 종목들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누적 수익률 화면으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종목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알리메라 사이언스 그리고 에터너젠타리스가 올랐는데요. 1% 그리고 2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상한가 그리고 하한 제한폭이 없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디지털 솔루션 업체 이노데이터도 1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원자력 에너지 업체 넥스젠이 3%대 수익률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소폭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 플러스권에서 양호한 상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최근 지지부진하면서 개별 종목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아게이트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1,070원 정도에서 920원 정도로 이 소폭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우리 돈으로는 1,080원에서 1,670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장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여승재 글로벌랩 연구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중간 점검 느낌으로 저희가 중간 수익률을 좀 앞에서 짚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연구원님, 첫 번째로 들고 오신 이 종목 누적 수익률이 19%. 예, 19%나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뭔가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고 혹시 따라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연구원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제가 못 담았는데 19%라서 원래 망설이면은 그냥 가. 그러니까요. 근데 다음에 이게- 좀 더 빨리 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지금 늦었나?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자, 연구원님 오늘 이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이 화요일 날 제가 그 강남 농년 가서 해외 주식 강연을 하고 왔거든요. 예, 예. 네네. 그 강연에서도 이 이노데이터를 소개시켜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분석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왔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제가 이제 이노데이터를 이제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이노데이터 이제 기업 소개부터 먼저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기관 등의 이제 다른 산업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이제 솔루션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정부기관 그리고 다른 산업기관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다음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어질리티 PR 솔루션 해가지고 포춘 500대 기업과 이 캐나다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이 이제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신뢰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사의 이제 디지털 솔루션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4차 산업과 이 데이터 공장 혹은 데이터 정제라는 이 데이터 가공 전문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은 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의 연결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연결뿐만 아니고 데이터 시대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즉 드리겠어요. 넘쳐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꼽아서 정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양이냐라는 부분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조사 업체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2013년도에 뭐 4.4 제타바이트, 그리고 2020년도에 뭐 한 44 제타바이트, 25년도에는 한 163 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1 제타바이트의 양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양이에요? 보편적으로 쓰시는 그 알고 있는 단위가 뭐 기가바이트, 예, 그리고 예. 그 위로 뭐 이제 테라바이트. PC에 있는 테라바이트 예. 용량 그 네.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1 제타바이트는 1024 엑사바이트예요. 그럼 엑사바이트도 엑사바이트는 모르시죠? 더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그러면 1 제타바이트는 예. 1조 1000억 기가바이트예요. 아, 1조 1000억. 어쨌든 엄청난 양의 엄청난 양이- 데이터라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엄청난 양인데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영화 한 편이 1기가바이트, 그리고 고화질 영화가 한 3기가바이트 정도 돼요. 예, 예. 그럼 1조 1000억 기가바이트니까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데이터에서 또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서 그렇죠. 정지하고 가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 이해를 하시면 정제하고 좋겠습니다. 가공하는 게 계속해서 R&D가 필요한 부분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그 WTO 무역 통계를 좀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네네네. 좀 하향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베이지복 발표된 거 아시죠? 예. 네네. 베이지복에서 연준에서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있다. 것이 네. 확인됐다라고 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은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빠른 정보 수집이 되겠죠. 어차피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정보력 싸움이니까. 그럼 이노데이터 쪽에서는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여기서 픽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을 진행할 능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에 유사하게 좀 볼 수 있는 기업 예. 말씀드린 게 삼성 SDS. SDS. 네, 좀 큰 기업이긴 하지만 예. SDS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에 7% 급등했어요. 예. 내가 맞췄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예. 글로벌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ICT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1달러 50센트, 우리 돈으로 1,700원 정도죠? 네. 1,600원. 처음에 들고 오셨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였었죠? 1.63? 그죠. 그럼 지금 정도도 접근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제가 가격대라고 그 처음 보시나요? 소개를 네. 시켜드릴 때 이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으시면 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미 한 일주일 지났는데 밥이 다 식었네. 제가 1차 매도 목표가로 제시한 게 60% 상승한 가격이었어요. 아. 2차 매도 목표가로 제시했던 부분이 120% 상승한 3.3불이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새에 10% 목표 수익률이 낮아진 거죠.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96%. 1차 목표가가 벌써 지금 19%? 41%로 네. 내려왔으니까 원래 60%로 잡았다가 이미 벌써 3분의 1은 지금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신 거예요. 이게 데이터 아마 리부팅 되는 시간인가 봐요. 예. 차트가 그러면 지금 뜨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가격으로 해주세요. 네. 좀 네. 제가 말씀으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이제 미국이 휴장이었잖아요. 예. 네. 이 부분 이제 전날 그 미국 증시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충분히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가격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1.7이면은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매도 목표가, 2차 매도 목표가 전주에 드렸던 것처럼 2.4, 3.3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 1,600원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600원, 네. 2차 목표가는 3,800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이야기된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름이 벌써부터 좀 어려워서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코린더스 베스 컬러 로보틱스. 이게 영어가 여기 돼 있군요. 예. 굴리지 않고 딱딱하게. 코린더스, 예. 베스 컬러. 네. 이 4차 산업혁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로보틱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 관련 종목인가요? 4차 산업도 연결이 돼 있죠. 예. 4차 산업도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 의료 장비로 보시면 돼요. 의료 장비. 예. 정밀 혈관 로봇 지원 시스템을
설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마적으로 4차 산업 그 테마도 엮일 수 있고 고령화 테마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거기에 헬스케어도 같이 엮여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CVRS 기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밀 혈관 로봇 지원 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 기업이 이 판매하고 있는 코어패스 200 시스템이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의료기기 명인가요? 코어패스 200이라는 게? 이 CV 코린더스 베스트 컬러 로보틱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네네. 그 뭐랄까요, 모듈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그 프린터기의 카트리지처럼 네. 좀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코어패스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요 부분이 이제 2016년에 코어패스 GRX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 부분이 2,000개의 코어패스 GRX 카트리지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코어패스 GRX가 무엇을 하는 로봇이냐? 네. 이 부분은 이제 관상동맥 중세술을 하는 거군요. 어렵네요. 예. 다 문과라서. 이 예. 고령화가 되고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요. 예. 그럼 심혈관이 좁아지거나 문제가 막혀서. 생길 수 있다. 예. 네. 그거를 뚫어주는. 그렇죠.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사용하면은 시술하는 그 시간이 지금 화면에 훨씬 더 나오네. 네,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있는 기존에 건가요? 이제 네. 전문 의들이 굉장히 이제 기술에 따라서 이 시술 시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로봇은 알고리즘, 스킬이 아주 훌륭한 의사의 그 기술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래머 시킨 거죠. 해가지고 이 로봇을 이용한 시술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시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럼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그렇죠.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이 점 사실 가장 중요할 궁금하네요. 것 같아요. 예, 매출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코어패스 200 관상동맥 중재술 부분에서 이 승인을 받으면서 2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잠재적인 고객의 의료진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지금 1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잠재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수를 받았고 잠재적 고객이 100% 증가를 했고요. 그 매출을 좀 보시면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이제 매출은 이제 2017년부터 해서 이제 좀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2017년 4분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예. 수치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카트리지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 헬스케어 기술 업체로 되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네. 지금 가격이 또 얼마인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나 잡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네. 가격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1.2불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1.2불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은 이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좁아지고 있죠. 예. 좁아지면서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 네.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1차 매수가는 1.2불이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고,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5. 그리고 1차 목표가에서는 33% 상승한 1.6. 그리고 2차 매도 목표가는 110% 상승한 2.5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솔루션 업체 이노데이터 그리고 헬스케어 기술 업체 코린더스 베스큘러 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이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애도의 날로 오늘 휴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급락 이후라 어떻게 시장 흐름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선물지수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더 유럽, 아시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선물지수 확인하겠습니다. 3% 급락 이후에 일단 선물 쪽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추가적인 하락세 없이 위로 올라섰다는 데 시장 긍정적인 의미 두고 있고요. 내일 정규장 마감 상황은 이 시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부터 미국 무역 갈등 관련한 잡음,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속에 전반적으로 하락세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 하락세 지금 보시는 것 좀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기 민감주가 특히 더 흔들림 강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낙폭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상무부 쪽에서 내어온 성명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협상을 관련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줬다는 부분은 보셔야겠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폭은 마이너스 0.61%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같은 경우는 계속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최근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고용지표 이후의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확인하시죠. 오펙 감산할까요? 여기에 대한 시장 관심 몰려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심리 강하고요. 오늘 새벽에는 유가 0.7%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